중국에서 대단히 많이 잘 팔리고 있었는데 독일 차들이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상대적인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중국에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와 브라질, 남미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고, 중국산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은 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중국차 품질도 좋다라고 평가가 바뀐 거고, 미국이 9월 달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까지 금지할 거야 라고 나오겠어요. 사실상은 중국차가 미국에 들어올 경우는요, 포드하고 GM은 붕괴됩니다. 중국차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 전기차, 뭐 중국산 테슬라나 진짜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뭐 올해 수입액이 1조 원을 넘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언론에서 대단히 어려운 영어를 표현을 쓰고 있죠. 캐즘이라고. 네. 갑자기 캐즘이 국민 상식이 됐잖아요. 네. 정말 캐즘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경영학에서 마케팅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캐즘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초기 시장, 얼리 마케터 시장이 특히 신제품을 내놨을 때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확 상승하잖아요. 이 상승할 때 이걸 대중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대중시장으로 못 가고 초기 시장에서 얼리 어댑터만 쓰다가 계곡으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대중시장으로 못 가는 이러한 상황을 캐즘에 빠졌다, 계곡에 빠진 거예요. 요 일종의 올라가다가 스톱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 즉 대중시장으로 못 가고 초기 시장만 해서 깔짝거리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차가 캐즘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23년 전기차가 역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캐즘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매우 작은 시장이라는 거죠. 중국 시장을 캐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바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신차 시장에서 13%가 넘는 이 시장을 갖다가 캐즘이라 할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고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때 아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 전기차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엄청 팔리잖아요. 이 미국 시장을 캐즘이라고 볼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전기차로의 전환은 저는 역사적으로 숙명이라고 보고 필연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주가도 보면은 개걸음 하잖아요. 옆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가다가 훅 떨어질 때도 있고 훅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지금 개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성장하면서, 그것도 우상향하면서.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울기가 높지 않다라는 거지, 가파르지 않다라는 것이, 우상향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상향의 기울기가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힘들어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제일 못하는 전 세계 기업이 포드하고 GM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에게 역사적으로 기회의 땅이 열려버리는 거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은 겨우 한국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차는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질주하고 있는 것은 중국차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폭스바겐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장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것. 왜요? 폭스바겐의 매출 의존도의 약 30%가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폭스바겐의 내연, 항상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폭스바겐이었어요. 1위 기업이었어요. 1위 기업. 근데 지금 벌써 10위권의 그 끝부분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매출 의존도가 중국 매출도가 30%였는데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박살이 난 거죠. 전기차도 잘 안 팔려, 경쟁력도 없어, 그리고 내연기관은 안 팔려 중국에서.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메르세데스 벤츠도 9월 셋째 주에 올해 전체 판매량을 축소 예측치를 발표했어요. 그 왜 그러냐? 중국에서 안 팔리기 때문이에요.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차들이 중국에서 대단히 많이 잘 팔리고 있었는데 독일 차들이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왜요? 상대적인 중국 전기차의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이 중국 전기차가 중국에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와 브라질, 남미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 현재는 버스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버스가 들어왔을 뿐이고 그 다음에 1톤 트럭이 들어왔을 뿐인데 이제 승용차도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때 들어왔을 때 물론 한국에는 특별하게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반중 정서가 있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우리가 항상 이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런 걸 많이 따지듯이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게 따지듯이 중국산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은 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중국차 품질도 좋다라고 평가가 바뀐 거고 왜 미국에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관세를 100% 때려가지고 하더니 미국이 9월 달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까지 금지할 거야 라고 나오겠어요. 중국차가 무서운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중국의 미국의 안보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중국 차가 미국에 들어올 경우는요. 포드하고 GM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 기초에서 오죽했으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겠어요. 그만큼 중국 차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한국에도 중국에 들어온다라면 가격 부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차를 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또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화재잖아요. 근데 이게 화재가 저희 나라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도 발생할 거고 다른 미국이나 유럽 쪽도 발생을 할 텐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나요? 우선은 화재의 통계적 비율로 보면 내연기관차에서 더 많이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내연기관이 크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의 규모는 전기차가 크다라는 것. 즉 화재는 자동차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교통사고 매년 일어나고 있고 매달 일어나고 있고 매주 일어나고 있고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화재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교통사고처럼 많은 빈도수는 아니지만 내연기관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볼 때는 전기차보다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것. 하지만 전기차는 적게 일어나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피해 규모가 한국의 청라 이번에 인천 사건처럼 큰 것은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안전도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배터리가 중국산이냐 국산이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큰 것은 충전 시스템을 진화시킵니다. 충전 시스템이 100% 충전을 시키지 말아라. 내 차가 100% 충전되는지 90% 충전되는지 메시지는 여러분 전기차 쓰시는 분들 저도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쓰니까 하면 충전됐을 때 다 완충되면 저한테 메시지 와요. 그때 가서 이거 뽑으라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리고 90% 됐을 때 메시지가 안 오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완충 안 시키고 그걸 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시스템인 거고요. 노르웨이는 어떻게 하느냐. 전기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노르웨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끌어요. 충전기가. 완충됐다? 그럼 거기다 더 이상 전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전기를 업데이트를 해야죠. 충전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의 사고의 가능성들을 방지한다라는 것. 두 번째, 한꺼번에 많은 차들이 갑자기 충전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더욱더 지능을 갖는 거죠. 왜 인공지능, 요즘 많이 인공지능 시대라는데 그걸 왜 안 쓰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충전을 할 때 아파트에서 충전을 하면서 내일 출근 시간이 몇 시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해야 될 차량이 100대라고 한다면 100대를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꼽자마자 바로 시켜주겠어요. 얘는 밤 10시부터 11시, 얘는 11시부터 12시, 얘는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5시 출근 전까지만 충전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하를, 로드를 균형 있게 밸런싱해서 분산시켜져 가지고 충전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노르웨이에는 그리고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도입된 대형 빌딩들에는 이미 도입이 해외에서는 되고 있어요. 이런 걸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과충전에 의한 발열 문제라든지 과충전에 있는 화재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테슬라 세마이 트럭 같은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에서 한번 불이 나면은 큰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아예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술은 그렇습니다. 상업용 기술은 한 번도 항상 과학자들은 이거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보완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경영인들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여러분 자동차가 나왔을 때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없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럼 어떤 연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나왔어요. 시커먼 연기를 칼 벤츠가 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포드가 모델 T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저감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칼 벤츠가 차를 만든 이후에 50년 뒤예요. 50년 동안 인류는 그냥 검은 연기를 내뿜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감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은 가능하면 배기가스의 비율을 CO2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차량들, 디젤 SUV들 지금 거침없이 뿜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개선이 궁극적으로 안 되려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가는 것이 친환경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배터리에 화재가 난다라면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모으는 것이 이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해왔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은 겨울철 되면은 또 전기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통계가 나와요. 노르웨이에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바이킹이라고 하는 자동차 통계를 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023년에서 2024년 내용은 겨울 통계가 나왔는데 추워서 시동이 안 걸리는 비율 네. 87% 내연기관 13% 전기차. 그리고 여러분 노르웨이 한국보다 더 춥습니다. 거기선 충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겨울철에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맞게끔 충분한 충전소를 만들면 되는 거고 충전소도 거기는 겨울 되면은 우리식으로 한 보일러에다가 옷 입히듯이 옷을 입혀놔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노르웨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전기차가 압도적인 많은 전기차가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시동이 겨울철에 안 걸리는 것은 압도적인 비율 87%가 내연차고 13%가 전기차라는 것. 그리고 이 추운 데서 충전은 잘 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면 될 문제지 이것 때문에 전기차를 안 간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로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투자하시잖아요. 2차 전지 투자 왜 하세요? 전기차도 안 타실 거면서. 여러분 2차 전지가 잘 되려면요. 전기차로의 전환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어떤 2차 전지가 뭐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전기차를 여러분 구매하는 것도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 그 출연하셨을 때 해주신 이야기 중에 테슬라가 리콜이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로 그냥 해결해서 금전적인 뭐 손실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리콜이 될 정도면 해킹에 대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긴 당연히 한데요. 있죠. 네. 여러분 인류는 항상 문제 아까 전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인류가 이메일을 쓴 이후로 스팸이 없었던 역사는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에서 피싱 문자가 안 오는 적은 일주일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온 적 없다. 이건 거짓말 치시는 거예요. 한 번 옵니다. 네. 반드시 오잖아요. 그것처럼 보안과 해킹 문제도 반드시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워서 필요하면 바이러스 만드는 거고 보안 전문가 두는 거고 이건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사이버 해킹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팀을 강화하고 있고 왜 이걸 안 하면 고객만 손해가 아니라 기업도 큰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조금씩 완전해지는 것이 처음부터 빠방 나타났는데 완전 무결의 제품이야. 이거는 신이 만들어 놓을 때나 가능하고 신도 오죽했으면 사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사고 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비자 단체가 비판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감독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 단체라는 것이 정부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시민 단체가 존재하고 소비자 단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비판이 있는 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건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이 시장을 리딩할 핵심 기술을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도 저는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독일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중국에서 안 팔리겠어요? 독일은 1단계 전기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차를 타보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우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디지털적이에요. 화면도 막 앞면은 뭐 여기에 다 있고 뭐 가라오케 뭐 테슬라에도 가라오케 있지만 가라오케 있고 영화 보고 뒷면에서도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난리가 나는데 독일 차들 보면은 타보면 그냥 내연기관차에 전기로 바꿔놓고 모니터 조그만 거 하나 설치해놓고 끝. 썰렁. 그냥 저는 제가 독일에서 한 11년을 살았습니다만 독일에 갔을 때 벤츠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손으로 여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불량품일 거야. 어떻게 문을 전기로 안 열고 손으로 여니? 그건 좀 벤츠인데 충격적이네요. 네. 에어컨이 없어 말이 돼? 뭐 거긴 추운 나라야? 아니 여기 여름엔 더워. 근데 독일 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카 인포테인먼트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전기차 자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기차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차를 카 인포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인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인카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차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적인 기능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궁극적으로는 차량에 대한 OS를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자율주행이 또한 붙어나는 거고요. 저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오일을 갈아야 주는 것도 꼭 우리 오일 정비소에서 2만 킬로 더 뛰고 오세요라고 스티커 붙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차량이 그것을 판단하고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바퀴에 공기 주입량이 떨어지면 경고등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수치로서 이런 건 요즘 테슬라라든지 많은 차이 가능한 거죠. 이런 모든 차에 대한 제어가 얘가 어디가 아프다, 얘가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줘서 우리의 안전도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작업을 해주는 것들이 2기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자율주행까지 포함됩니다. 2기 자율주행으로 전기차로 지금 테슬라는 이미 넘어갔고 중국 차들도 넘어가고 있는데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거 1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에 그러니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중국차하고 테슬라는 스테이지 2로 넘어가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이것의 중간쯤에 걸치고 있고 독일차는 그냥 1세대에 머물고 있는 거고 포드나 GM도 1세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도 1세대와 2세대가 구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 중국차가 왜 경쟁력이 있느냐 벌써 2세대 차량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중국차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또 테슬라가 경쟁력을 갖춘 거이기도 네. 하겠네요. 네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